1장 엑셀 2016 시작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1에서 엑셀 화면 구성 살펴보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시작 버튼 누르셔서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 한번 해주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첫 번째 화면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새 통합 문서를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엑셀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엑셀 화면 구성의 1번입니다. 1번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시거나 또는 문서에 저장된 문서를 불러오시거나 인쇄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파일 메뉴고요. 두 번째 위쪽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추가해 놓으시고요. 한번 클릭으로 쉽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를 매번 할 때마다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 빠른 실행 도구에다가 새로 만들기라는 도구를 추가해 놓으시면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를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쪽에 있는 제목 표시줄인데요. 현재 통합문서 1번 엑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시면 저장한 파일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리본 메뉴인데요. 리본 메뉴는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능을 실행하실 때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을 입력하시거나 함수를 사용하실 때 수식 탭,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실 때 데이터 탭에서 클릭하실 때마다 해당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름 상자인데요. 이름 상자는 현재 내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한 셀의 주소를 표시합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이름 상자 확인해 보시면 현재 셀은 열머리글 G와 11행이 교차하는 G11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이 특정 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임의로 C5셀로 가겠습니다 라고 C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셀 주소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식을 사용하실 때 이름 정의를 하시면 이름 정의된 셀을 범위를 지정한다거나 셀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식 입력줄인데요. 수식 입력줄은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입력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데이터를 수정하실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은 데이터 수정, 표시할 수 있는 작업 외로 함수를 입력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시트인데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이렇게 표시된 마치 한글로 표현하면 표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이름만 명칭만 알아두시고 뒤에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머리글입니다. 엑셀에는 A, B, C, 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행머리글은 왼쪽에 있는 숫자 1, 2, 3, 4 표시된 거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열머리글, 행머리글. 그 다음 10번 행과 열이 교차하는 것을 셀이라고 합니다. 11번 아래쪽에 있는 시트 이름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더하기를 누르셔서 시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때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시트를 이동할 수 있는 시트 탭 이동 단추입니다. 13번은 준비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13번에서 상태 표시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숫자 10, 20, 30이라고 입력했어요. 입력한 숫자를 범위만 지정하시면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의 평균과 합계와 개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에서는 현재 작업하는 엑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 기본 보기,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통해서 위쪽에 머리글, 여백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작업하실 때 여러분이 페이지 레이아웃이 편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저는 그냥 기본 상태가 편합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5번에 확대 축소라는 메뉴 도구가 있는데요. 엑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 현재 100%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좀 크게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플러스 도구를 클릭하실 때마다 확대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반대로 축소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그 기능들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교재에서 4번에 워크시트 가장 마지막 셀로 셀 포인트 이동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엑셀이 교차하는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이 셀에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작업하는 엑셀의 시트에서 가장 아래쪽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확인하실 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맨 아래쪽으로 행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은 어디까지 있을까? A, B, C, D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이동할 수 있는데 가장 끝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가장 오른쪽 끝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하실 때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현재 워크시트의 가장 아래,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 범위 안에서 마지막 데이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요. 현재 작업하는 열의 가장 첫 번째 1행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 누르시면 위쪽으로 가시겠죠. 다시 한번 저는 A열로 가고 싶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이용하시면 A열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워크시트의 가장 모서리들만 이렇게 이동해 보셨는데요. 내 커서가 어디 있던지 저는 A1셀로 좀 빨리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이름 상자에다가 A1셀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배우셨던 이름 상자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저는 마우스 포인트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번거로운데 A1셀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A1셀로 한 번에 이동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의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에 방향키 위쪽에 홈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워크시트에 A1셀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서 이동하는 방법 잠깐 살펴보셨고요. 교재에서도 키보드 셀 포인트 이동하는 방법,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홈, 그 다음 워크시트를 이동하실 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하시면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요. 첫 번째 시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 만약에 세 번째 시트가 있었다. 그러면 시트 간에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용해서 워크시트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눈금선 표시 여부입니다. 엑셀에서는 셀과 셀을 구분하는 눈금선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문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셀 눈금선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리본 메뉴에 가셔서 보기 탭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에 가셨을 때 내 화면에 표시되는 것들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나다라고 입력하고 나면 셀을 선택하면 수식 입력줄에 지금 가나다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표시된 수식 입력줄을 화면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기 탭에 오셔서 수식 입력줄이 혹시 체크가 안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머리글 A, B, C, D 열머리글이 있는데 열머리글을 표시하지 않겠다 하시면 행머리글을 표시하지 않겠다 하시면 머리글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A, B, C, D 1, 2, 3, 4 머리글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눈금선 체크를 한번 해제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금선을 체크를 한번 해제하시면 셀과 셀을 구분했던 선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눈금선만 표시하지 않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보기 탭에 오셔서 눈금선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 엑셀 종료하기입니다. 내가 작업한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닫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영상 강의를 계속 진행할 거라서 닫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은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키보드를 이용하신다면 Alt 누른 상태에서 F4 누르셔도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2 상태 표시줄을 활용하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구성에서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태 표시줄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시트를 삽입을 했는데 불필요한 시트는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셔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시트는 바로 삭제가 되고요. 시트를 삭제하시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이 삭제하실 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겠죠. 저희는 연습차 만든 시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첫 번째 상태 표시를 통하여 계산 결과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워크시트에다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10이라고 입력하고 2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숫자를 임의로 한 5개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부터 제가 50까지 이렇게 임의로 입력을 해 봤고요. 입력한 데이터를 첫 번째 입력한 셀부터 마지막에 입력한 셀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보시면 현재 입력한 데이터의 평균은 30, 개수는 5, 합계는 150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 표시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숫자가 얼마구나 라고 일일이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세지 않아도 범위만 지정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함수에는 평균, 개수, 합계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할까?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평균과 개수와 합계가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만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 최소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최소값의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값도 확인하고 싶은데 최대값도 체크하시면 화면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필요하지 않는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크를 해제하시면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 번 체크해 놓으시면 매번 이제 사용하실 때마다 쉽게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상태 표시지를 이용하여 워크시트 확대 축소하기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죠. 내가 작업하는 화면이 좀 작아요.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상태 표시줄 아래쪽에 플러스 누르시면 현재 100%를 110%, 120, 130, 140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바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드래그 하셔서 화면을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축소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이용하시거나 또는 바를 이용하셔서 화면을 축소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화면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가 있고요. 교재 실력 쑥쑥 팁이라고 되어 있는 셀 범위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엑셀에서 아까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이렇게 처음부터 드래그한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하는 거를 연속적인 셀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른 방법도 가능할까요? 첫 번째를
셀을 클릭하시고요. 마지막 부분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가 아니라요. 비연속적인 데이터 범위를 좀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Shift가 아니라요. 컨트롤 키,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범위 지정해서 서식을 바꾼다던가 데이터를 입력한다던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해제하시는 건 언제나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범위를 해제할 수가 있고요. 행렬 단위로 범위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단위로 나는 비열의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어떤 서식들을 작업하실 때 비열 전체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는 열머리글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행에 대한 작업도 행머리글 내가 선택한 행 3행에 대해서 같은 서식을 작업하신다던가 뭐 삽입한다던가 어떤 작업을 하실 때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 머리글을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3행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열이나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열머리글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행머리글도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행머리글, 열머리글도 선택할 수 있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시트의 모든 셀을 현재 작업하는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뭐 글꼴을 저는 다른 글꼴로 바꿀 거예요. 크기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 1에 대해서 모든 셀을 한꺼번에 드래그 하려면 처음에 클릭하고 마지막에 가서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번거롭잖아요. 열머리글 A와 행머리글 1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1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오래 약자를 써서요, 컨트롤 A라는 키보드를 누르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셀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입력하고 싶은데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된 마지막 셀의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하나밖에 입력 안 되는데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하나밖에 입력 안 돼요. 하지만 같은 셀, 내가 선택한 셀에다가 제 이름 박윤정을 입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력할 때요.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같은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동일한 내용 입력하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2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실습 3번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과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성하시는 내용인데요. 잠시 제가 연습했던 내용들을 다 지울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한꺼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엑셀 2016을 새롭게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비, 나비, 이름, 금액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입력하실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래로 입력하면서 엔터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 전 데이터 다 입력은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열이 끝났으면 이제 오른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입력하고 가는 게 좀 편한 것 같고요. 어떤 사용자는 또 방향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입력하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데이터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가시면 저장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저장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다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요. 파일에 가시면 메뉴에 저장, 우리 빠른 실행 눌러도 똑같은 메뉴가 표시가 됐죠. 그래서 파일에 가서 저장 하시면 되겠고요. 어디에다가 저장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작업하는 이 PC 안에 내 문서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다가 회비, 납입이라고 입력하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위쪽 메뉴에 회비, 납입이라고 여러분이 저장하셨던 파일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신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파일에 가서 현재 작업한 문서만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한번 닫아보고요. 여러분은 뭐 파일에 가셔서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종료하신 다음 다시 엑셀을 새롭게 실행하셔도 되고 저처럼 파일에 가서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저장한 문서를 다시 불러와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하신다면 문서를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오른쪽에 현재 작업하셨던 회비 납입이란 파일을 저장하셨는데요 라고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나 오른쪽에 오늘 최근에 작업한 파일이 아니라 전에 작업한 파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파일을 불러오실 때 찾아보기에 가셔서요.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셨던 회비 납입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거나 다른 파일을 선택하시고 수정하시고자 한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기존에 작성된 문서를 불러다가 여러분이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1장 엑셀 2016 시작하기라는 교재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엑셀 화면 구성, 상태 표시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면을 상태 표시줄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문서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